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영순입니다. 국제보건과 인문학 보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살 것인가? 꼰대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몇 가지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 몇 분 선생님께서 꼰대 얘기를 듣고 싶다는 그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유독 최근 몇 년 사이에 제 귀에 꼰대란 말을 자주 들려오는 것. 그게 아마 제 나이 탓인지 아니면 꼰대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지 뭐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으나 그뭐 언론에서나 또 유튜브 매체에서나 이렇게 또 뭐 그 대화하는 속에서 꼰대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지나가다나 또는 뭐 앞에서나 뒤에서나 누구누구는 진짜 대책 없는 꼰대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들려올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만으로는 61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62살인데 이렇게 이제 이순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 꼰대라는 말을 그 지나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칠 때, 그런 말이 스칠 때 꼭 마치 도둑이 재발절이듯 뒷머리가 쭉 서는 듯한 경험을 하곤 하죠. 그래서 제가 꼰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언젠가는 왜 우리가 꼰대가 될까? 뭐 이런 주제로 이제 그 친구 신부님들이 계세요. 그 성공회 신부님하고 천주교 신부님들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눴던 얘기를 가지고 또 제 생각을 조금 더 넣어서 그 정리를 해 봅니다. 음. 왜 꼰대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꼰대가 아니시길 바라고 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 그 쭉 그 많은 얘기들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첫 번째는 꼰대가 된 요인에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지식 부족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지식과 정보 홍수 시대잖아요. 아, 홍수보다 더 격한 표현이 있다면 쓰고 싶은데 마치 정보의 세찬 샤워 같은 상황? 막 소나기처럼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소나기 같은 상황에 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IT와 함께 성장한 소위 말하는 MZ세대, 뭐 그 안에 N세대, C세대 또는 알파세대 이렇게 좀 분류를 하는데요. 이들에 비해 저는 이제 60년대생이고, 그다음에 70년대생까지도, 그, 우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0년대 초반, 2010년 다 돼 갈 즈음에 아마 스마트폰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이제 인터넷이 들어왔고, 90년대에도 저희들은 그 인터넷을 사용을 했지만, 이, 저희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정보의 홍수 시대가 아니었고, 모든 자료를 다 도서관이나 뭐, 그 책을 사서 본다거나, 그렇게 접근을 해야 했었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저희 세대나 또는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세대들은
정보와 지식 흡수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나 이제 연구자나 또 교수들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논문도 써야 하고 칼럼도 써야 하고 책도 써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찾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려면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이제 그 교수나 연구자들도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존재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그 학교 다닐 때 충분히 이렇게 IT에 관련된 거를 습득하지 못했고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막 초단위의 정보가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그 세대들은 이런 정보를 즉시 접하기에는 아주 숨이 턱이 차겠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사회 문화적인 특성상 그 나이대들이 자신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굉장히 인색하죠.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내가 모르니 도와달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살면서도 사실은 빠르게 그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일반적 상식인 물론 그 지식 흡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꼰대가 되는 요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결론을 한번 얻은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첫 번째 지식 부족과 좀 맥을 같이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들 했습니다. 제 생각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면 모른다. 좀 잘 알려주고 설명해주면 배워보겠다. 내가 잘 모르니 미안하다. 도와주니 고맙다. 감사하다. 그 단순하고 쉬운 말로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개인차가 존재를 하는데 그 뒷면에는 그저 내가 누구인데, 박사인데, 교수인데, 내가 누구였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라떼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그쵸? 그러고 또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요즘 애들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안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의사소통의 장애인으로 작동을 하겠죠. 나는 누군데, 내가 박사고, 내가 교수고, 내가 누구고, 내가 뭐, 국회의원이었는데, 내가 뭐, 장관이었는데, 내가 누구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의사소통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는 아닌가. 크게 주요 요인이 첫 번째 지식 부족.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모두 다, 모두 다 나이가 들었거나, 그 젊은 세대거나, 이렇게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또 나는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에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그 맞닥뜨리는 장애 또는 맞닥뜨리는 난관 또는 맞닥뜨리는 어려움 이런 거를 잘 벗어나기 힘든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떼 얘기하는 거고 요즘 애들은 할 말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누구였는데 뭐 이런 식의 반응. 사실은 말이에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똥개나 줘버릴 좋겠는 그
그런 말. 그런 생각이 좀 없어야 꼰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고민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어쩌면 모두 다 잘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진짜 꼰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리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에 꼰대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리를 해봅니다만 뭐 제 간절한 마음보다는 이 사회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일단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과 인문학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 도덕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윤리적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윤리적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예의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으면 꼰대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능력이 있고 모든 인간은 자기 선택을 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이나 행동,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또는 가족들에게 어, 또는 뭐 사회에서 이렇게 예의가 없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말 사람은 배려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소중하고 특별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 그렇게 못하지 않겠느냐.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꼰대가 안 되려면 타인의 말을 잘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하고 또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훌륭하겠죠. 그렇죠? 그 경청 공감 지지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사실 이게 가능한 사람이면 꼰대가 아니겠죠. 그렇죠? 세 번째. 그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도덕성 또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회 구성원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인 그 상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적 관념, 그 다음에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타인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그 꼰대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기 직업, 그러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가족, 또 자기의 주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누구나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 가족들에게 또는 주변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고 그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 알게 되면 더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꼰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네 번째 꼰대가 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 삶과 또는 자기 삶과 직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일관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인생에서 그 본인을 위해서도 주변을 위해서 중요한 게 자기 철학이죠. 그렇죠? 그게 곧 일관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 마구 흔들리고 하지 않고 그게 곧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철학. 이에 더해서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내 삶의 기조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철학. 뭐 저의 경우에는 그게 실존주의인데요. 실존주의 철학인데 그런 실존주의가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철학 사조가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내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어떤 철학 사조가 있을 건데 그 철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심리학에 대해서 뭐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저처럼 상담 교육자가 되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 이론에 대한 상담 이론, 철학에 대한 이론과 상담 이론에 대한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절대 꼰대가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요. 타인의 어려움이나 타인이 가진 문제 등을 먼저 돌아보고 듣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결국은 덕이 있는 거죠. 그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근데 이렇게 좀 어른으로서 덕이 있거나 또는 그 선생으로서 덕이 있거나 연구자로서 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꼰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꼰대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여러분, 페르소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었나는 모르겠습니다. 페르소나는 뭐예요?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내 모습이군.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 보여주는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부적인 것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 외부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써서 사실은 그 칼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쓴 칼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면 절대 꼰대가 되지 않겠죠. 양심에 대해서는 칼럼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종교가 있든 없든 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신체, 심리, 사회적, 정,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말하는 영입니다. 그 영 안에는 모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양심인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양심이 막혔을 경우는 그 양심을 어떻게든 막힌 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전문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또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했던 비판적, 반성적 사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꼰대가 절대 되지 않겠죠.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빅터 프랭크, 그러니까 그 실존주의자 로고 테라피스트 빅터 프랭클 박사와 엘리자베스 루카스 박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밤에 굉장히 편안한 베개를 자고 있는 것과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편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적인 것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면 실제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다 보면 조금은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신이나 주변에 문제가 살다 보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다 타인의 탓이야. 이렇게 투사를 하기보다는 자기 성찰.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혹시 틀리지 않을까를 돌아볼 수 있으면 꼰대가 안 되겠죠? 그게 자기 성찰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찰 능력이 있으면 꼰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수려하게, 현란하게, 뭐, 레토릭처럼 그렇게 늘어놓으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접실 연구자나 교수나 그 지식인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빠지지 않아야 될 행정인들하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꼰대가 되는 거죠. 그 말이 먼저 앞서다 보면 미처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 말만 떠돌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은 줄이고 정말 먼저 행동으로 나서서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거. 그러면 꼰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많죠, 여러분? 열 번째는 참 그 타인의 성취에 질투하지 않고 기쁘게 축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꼰대가 안 되죠. 많은 경우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줄 아세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도 굉장히 좋은 친구지만 어려울 때 위로하기는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을 때,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 로또 당첨, 로또 당첨이 됐을 때 또는 뭐 너무나 잘 됐을 때, 이럴 때 기쁘게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가장 오래 가고 가장 좋은 친구죠, 여러분. 그래서 그 꼰대들은 정말 못하죠. 그렇죠? 내 때는 저거보다 더 잘했는데, 나 때는 이렇게 하는데, 실은 그 젊은 사람들, 청년들의 성취에 아주 기쁘게 축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대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 번째는 그런 대인으로 살으면 적어도 꼰대가는 되지 않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11번째는 이거 뭐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공부하고 늘 도전하는 거. 그런 사람은 꼰대가 되지 않겠죠. 그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밤에 늦게 일하고 와서 공부하고 또 실은 여러분들이 쓴 리포트를 정말 그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사시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또 보고서도 열심히 써서 내서 참 여러분들 제가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보건대학원의 그 짧은 시간에 인문학 강의를 연다는 게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면서 열어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덕분에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강의를 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나이대 또는 좀 더 어리지만 50대, 60대
또 저보다 많은 뭐 60대 후반, 70대, 80대 어른들이 좀 꼰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한 얘기를 정리를 하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를 했죠. 반선적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나와 주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숙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꼰대로 살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정보와 지식의 샤워 시대에 맞는 평생 학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뭐 너무나 좋은 강의들, 유튜브에도 너무나 좋은 오디오북을 포함한 강의가 많이 올라오죠. 그런 것, 그다음에 뭐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뭐 학점은행제도 있고 뭐 각각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 내 삶도 풍요롭고 꼰대로 살지 않아서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 이거는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내 인생을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조금 더 풍부하게 살기 위해서 멘토의 존재. 나이가 들어도 멘토는 있는 거죠. 근데 그 멘토가 꼭 살아는 존재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정말 뭐 고대에도 훌륭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그 다음에 중세 로마 토마스 아퀴나스,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아, 나는 이분의 삶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멘토를 본인이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꼰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건 틀림이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철학사조, 이즘, 그 필로소피,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그 정신 심리 이론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공부할 기회가 너무나 열려 있고 내가 원하면 여러분들 찾아볼 책도 많지만 사실은 챗GPT 이용하면 굉장히 잘 정리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위키백과, 나무위키, 각각의 백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한 가지의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다만 한 번 그냥 스터디 읽어가면 그게 내 것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찾아보고 나는 이런 그 철학사조나 이런 정신심리 이론에 대해서 나는 좀 지식을 갖고 싶다면 찾아가서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만나도 좋고 또는 그 사람의 책을 사서 봐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찾아볼 수 있는 매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스스로 내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내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사실은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꼰대가 되지 않겠어. 다섯 번째는 그러면 일상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 좋은 에너지, 그렇죠? 이거를 달리 말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 라이프 기빙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지 않는 관계를 계속 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에너지를 뺏어가는 존재들과 계속 연속적으로 그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는 나의 삶에서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관계 한 명이라도 만들어.
가는 것. 사실은 한 명, 한 명만 있으면, 나를 잘 이해해 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인생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교류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 시간에 그냥 책을 보는 게 훨씬 익숙하고, 어, 굉장히 그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한 명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생명해 주는 관계 한 명만 있으면 꼰대는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조금은 좀 재밌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재미라는 걸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어떻는지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 같고, 나무 같고, 야생화 같은,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 소유자가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너무나 춥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막 내려와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녹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으려고 이렇게 추운 날에 시린 손을 녹이는 핫팩 같은 사람. 내가 그런 존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주변에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의미를 찾는, 잠재력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에서 꼰대가 되는 걸 단호히 거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뵐 때 혹시라도 제가 꼰대이면 선생님 꼰대세요 하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교수님 꼰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저를 성찰하도록 하고 그렇게 만나게 되면 맛있는 밥을 사고 차를 사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나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기억할 수 있는 강의가 되었다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살다가 제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좋다. 네. 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하니까 혹시라도 얘기하고 싶으면 저를 찾아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 꼭 성취하고 하고자 하는 일 속에서 꼭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나 애쓰셨어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